자, 여러분 다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9주차 2편 들어가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합니다. 자, 진도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메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을 하고 호텔 마케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호텔 식음료 식자재 개념인데요. 식자재란 일반적으로 자재의 개념이 광범위하게 정의되어 있는 편이나 식음료 영업장에서는 원재료로 보통 한정한다. 그러니까 호텔에는 객실뿐만 아니라 식음료가 있는데요. 식재료가 들어가잖아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직접적인 재료를 원칙적으로 개념한다 이런 뜻입니다. 원재료란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소모되는 재료들, 직접 재료입니다. 그래서 이게 2학년 때 여러분들 배울 겁니다. 2학년 때 호텔 회계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호텔에 물론 대처 재료표, 손익 계산서 이런 것도 있지만 여기에 그 회계 계정 이름에 보면 직접 원가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겠죠. 재료비, 직접 재료비. 자, 두 번째, 호텔 식음료 식자재 구매 관리가 되겠습니다. 식자재 구매 관리란 특정 물품에 대해서 기업이나 구매자가 거래처와 계약을 통해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불하는 어떤 경제적인 행위입니다. 그런 경영 주체가 영업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원재료와 여타 주변 자재들을 필요한 시기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선의 품질을 얻기 위해 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백사이드의 구매 부서에서 이걸 합니다. 그래서 백사이드에서 구매 부서에서 실제로뿐만이 아닌 공산품도 하죠. 이런 거를 정말로 적정 가격 또는 최저 가격에 사서 데일리로 불출하거나 또는 저장하거나 또는 재고 관리를 하거나 그 다음에 당일날 들어오는 것을 하는 것을 검수라고 합니다. 검수. 그 다음에 조리와 관계된 이익을 남기는 원가 관리를 하고요. 최종 홀에서는 서비스하죠. 어떻게 보면 종합예술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텔 방문을 하면 로비는 앞에도 중요하지만 백사이드 뒤를 가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되게 그 수성구라든가 그 물건이 들어가는 뒤에 그 뒤에 렉을 들어가가지고 좀 이렇게 지하부터 뒤를 이렇게 돌아보면 많은 공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호텔 식음료 식자재 검수 관리입니다. 들어온 것을 검수해서 좁은 입고한 아니면 다시 내보내야 되는 거죠. 검수란 배달된 식자재를 세밀하게 조사하고 그것들을 수령하거나 반품한 일련 행위를 말합니다. 여러 가지 물건이 있지만 데일리에 들어오는 물건들이기 때문에 보통 새벽부터 호텔의 검수 창고는 바쁩니다. 새벽에 검수의 주요 목표는 구매된 식자재가 이런 기준에 맞는지를 점검하고 수령된 자재를 통장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다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수가 되면 입고가 되면 다 컴퓨터로 관계가 되죠. 그리고 불출되면은 또 컴퓨터로 관리가 됩니다. 물론 살아있는 식재료 수율 관리가 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컴퓨터라이징 되어 있고 그다음에 레시피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된다. 그러나 수율 관리 때문에 소모량 계산이 안 되는 부분은 우리가 적정한 공식을 가지고 월말에 좀 시간을 투자해서 원가 관리를 하고 보고서를 월마다 한 번씩 꼭 내는 그런 어떤 작업이 있습니다. 옛날에 마감이라고 했는데요. 많이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컴퓨터가 많이 되니까 다시 이제 관리입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호텔 식음료의 식자재 저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입고되는 거죠. 그 다음에 창고 관리로 이어진 겁니다. 저장 관리 목표 달성의 필수 요소는 적절한 공간과 시설. 이게 잘 되어 있습니다. 크고 냉동, 냉장 다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산품까지. 그 다음에 컴퓨터 다 시스템 되어 있습니다. 적절한 온도와 습도죠. 왜? 또 냉동이 된지 아닌지 다 다른 상황이니까 기계 장치가. 저장 위치 표시. 그렇죠. 컴퓨터가 되어 있고요. 분리 후 저장 유지 관리, 최대한 공간 활용, 작업 수행을 위한 충분한 시간. 맞습니다. 자, 다음에 호텔 식음료 식자재 출고. 이거는 그냥 출고가 아니죠. 요구가 있으면 나가는 거죠. 어디서 요구가 있겠습니까? 주로 주방이죠. 주방에서 매일매일 뭐를 요구한다 그러면 불출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출고란 불출이죠. 식자재 관리에 있어서 마지막 단계로 구매나 여타의 경로를 거쳐서 호텔에서 입수된 저장된 물건들을 조리부서에서 요구를 하면 글로 불출해서 실사용자에 공급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호텔의 조리부서는 매일매일 이걸 불출해 가서 음식을 만들고 홀에서는 서비스. 또 손님들을 위해서 다시 구매를 하게 되고 검수하고 저장하고 이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지금까지 한 메뉴 관리는 여기가 이제 끝입니다. 그래서 메뉴 관리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호텔 마케팅에 대해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자, 호텔 마케팅을 바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좀 우리가 큰 구간,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할 때는 이제 반복도 중요하지만 다시 한번 거시적으로 흐름을 나눠보고 들어가는 어떤 이런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호텔의 큰 부분 중에 한 부분이 영업적 부분이 있으면 관리 부분이 있다. 그 중간 부분이 마케팅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이 저자 부분은 이제 크게 두 개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저자분의 생각도 맞고요. 또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개로 나눈다면 영업적 부분과 관리적 부분. 그럼 관리적 부분이 마케팅이 들어가는 거고. 또 제가 주장하듯이 영업적 부분과 관리적 부분 사이에 세일즈 마케팅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굳이 보자면 사무직 좀 약간 가깝죠. 그래서 관리 부분은 얻었다라는 어떤 스토리를 이해하기 바라고요. 자, 호텔 마케팅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호텔 우리가 뭐 벨맨이나 웨이터로 시작해서 지배인이 되는 과정이 영업 법률 한다면 마케팅은 좀 다릅니다. 또 사무직하고 다르고요. 호텔의 거래처를 관리해서 세일하는 부분과 이것을 홍보 광고로 알리는 부분이 두 가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일즈 앤 판촉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것 관심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실습도 갈 수 있고요. 처음부터 빌립스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든 관리든 있든지 간에 호텔 재직 근무 중에 한 번은 마케팅 근무에 들렸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처음에 이제 관리직 부분이 좀 세다가 최근에는 영업직 부분이 세다가 요즘엔 뭐예요? 마케팅 부분의 경험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지배인을 선발할 때 마케팅 부분의 유경력자가 혜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무직으로 가든 지배인으로 가든지 간에 계속 근무할 때 너무 게을러지지 말고 부지런히 회사에 얘기해서 마케팅 부서도 한번 경험해주세요라고 해서 호텔 마케팅을 몇 년간 하고 또는 또 뭐 인사팀, 구매팀 이런 데 또 갔다 오기도 해서 다양한 경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인생을 커리어 매니지먼트해서 총지배인으로 가야 됩니다. 나중엔. 그때 꼭 필요한 커리어가 뭐다? 마케팅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퀴즈 낼 거예요. 왜 마케팅을 사람들이 중요시 여기는 경력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느냐. 3초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리부서는 백사이드고 영업부서는 고객을 만나지만 중요한 건 뭐냐? 호텔을 알리고 물건을 팔 줄 알고 돈에 대한 개념이 있고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위업종 지배인이 아니라 총지배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략적 비전, 판매 행위 이런 것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소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이 중요하다. 아시겠죠?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네 가지를 이 저자는 나누고 있는 거죠. 호텔 마케팅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요. 두 번째, 호텔 마케팅 믹스. 그래서 믹스라는 거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류해서 그거를 섞어서 추구하는 그런 어떤 믹스 전략이죠. 섞는다의 믹스보다는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구사한다. 이런 거죠. 4P 위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4P, 프라이스 가격, 프로모션, 그다음에 플레이스 유통관계, 그다음에 프로덕트 상품. 뭐 여기에 뭐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서 P풀이 들어갈 수 있는데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4P 상품의 가격이 얼마고 어떻게 팔고 어디다 갖다 놓을 거냐 이런 것들로 중심으로 펼쳐질 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 호텔 상품의 판매 촉진, 믹스 중에서도 또 별도로 결국적으로 중요한 것은 홍보하고 알리고 파는 것이 아니겠어요? 호텔은 호텔에 객실을 팔고 결혼식을 팔고 레스토랑에 음식을 팔고 술을 팔고 또 수영장에 회원권을 팔고 이미지를 팔고 이런 겁니다. 이게 서비스 마케팅이죠.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절에서는 호텔 인터넷 마케팅과 유비쿼터스가 돼서 최근에 이런 제조과는 좀 다른 기본적인 세계적인 트렌드 속에서 호텔도 어떻게 이렇게 나갈 것이냐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이 책에는 안 나오는데요. 앞으로 아마 나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되면 언택트 마케팅이 지금 유지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논문을 쓰고 있는 것을 좀 소개를 시간이 되면 좀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호텔은 기본적으로 책을 구성할 때 서비스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백사이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영적 부분이 있고 마지막에 이런 트렌드 인터넷을 듣는데 최신 트렌드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언택트 비대면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내용을 맛배기로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화면을 크게 할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호텔 마케팅, 일반적인 마케팅의 개념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미국 마케팅 협회에서는 뭘 하고 말했는지 먼저 볼까요?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자로부터 소비자 또는 사용자에게 흐르도록 하는 기업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무슨 얘기냐면 단순히 파는 게 아니라 전체 과정으로 본다. 이것이 핵심이죠. 두 번째, 코틀러. 코틀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영학자죠. 교환 과정을 통해서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키는 인간의 활동이다. 기본적으로 역사적으로 본다면 사람이라는 것은 서로 물자를 교환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필요해서 교환 행위로서 화폐가 개입이 되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교환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충족시키는 행위 전체를 마케팅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케팅은 뭡니까? 굉장히 넓다. 협의적 개념으로 가면 판매로 볼 수 있겠지만 광의적으로는 뭐예요? 생산과 소비의 전 과정이다. 이겁니다. 핵심. 아시겠죠? 다음 호텔 마케팅의 성격을 보겠습니다. 호텔의 마케팅 활동도 다른 기업과 차별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칙은 간단한 거죠.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제조업과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기본은 그다음에 상품의 무형성이 서비스 상품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예약해서 우리가 써보던 그 상품 자체는 없어지잖아요. 일반 기업의 상품보다 크고 고객이 직접 방문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맞습니다. 호텔에 방문을 하고 또 방문을 예약을 하고 거기에 맞춰진 요리를 만들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서비스 끝. 이것이 무형성의 섬유성.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고객한테 하나하나의 서비스 최선을 다해야 왜? 그 서비스는 그 하나가 끝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결혼식도 마찬가지죠. 약혼식도 마찬가지고 하룻밤 호텔에서 숙박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하룻밤 그 객실을 판매하는 행위가 어떻게 그 다음 사람이 자는 행위와 같겠습니까? 다르죠. 그래서 호텔은 아주 특수하고 차별적이고 이색적인 추억을 제공하는 최고의 고급 집이라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자부심을 갖고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 특성을 보시겠습니다. 호텔 상품의 특성. 마케팅을 지금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호텔 이야기를 할 때 했던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특성에서 기인이 돼서 마케팅을 전개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연상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반복이 되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화된 서비스 상품의 특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비스가 안 보인다 하지만 그래도 보이는 상품이 있는 겁니다. 안 보인다는 것은 기본적인 서비스 행위지만 서비스 행위 속에서 보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첫째 뭡니까? 음식 보이지 않습니까? 유니폼 보이지 않습니까? 태도 보이지 않습니까? 스마일 보이지 않습니까? 호텔의 인테리어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다음, 인적 자원 의존성이 대단히 높다. 맞습니다. 고객이 직접적으로 서비스하기 때문에 의존성이 대단히 큽니다. 물론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기술의 대체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코로나로 좀 가속화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변형이 될 것이냐라고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텔 서비스는 필연적인 인간 서비스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폭발적인 증거는 없을지어도 하락은 없다. 유지 상태로 가는 속에서 어떻게 조화롭게 손님들을 만족시킬 것이냐. 이것이 지금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인적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유지될 것이고 어떠한 비대면 서비스로 성공을 거둘 것이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기술로 인해서 없어지는 산업도 아니고요. 또 폭발적으로 생명과학처럼 늘어나도 않지만 필수 불가결한 서비스로서 새로운 차별화된 서비스가 무엇이냐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미리 제가 살짝 결론을 내린다면 답은 호텔리어 여러분들이 멀티플레이어가 돼야 됩니다. 즉
서비스만 하고 마케팅만 하고 백사이드에서 사무직 일을 배우는 것이 아닌 유튜브도 하고 여러분들 방송도 하고 고객하고 소통하고 스타처럼 연예인처럼 VR, AR, 가상현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연예인 같이 영상 매체에 나오는 무대 스타일처럼 호텔료를 양성해야 될 겁니다. 이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지금 모든 사람이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호텔료도 재테크보다 할 수 있고요. 또 방송 활동을 통해서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레스토랑에서만 인사하고 또 찾아가서 저희 객실 좀 팔아주세요. 이런 스타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호텔료 스스로 하나하나가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유튜버 웨이터 같은 그런 새로운 거를 가져야 될 겁니다. 제가 자세한 건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장소의 재학생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래요. 찾아오셔야 식사를 하니까 주무시고. 그러나 그렇지도 않죠. 요즘에 언택트 마케팅에 의해서 탈 캐파시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브랜드 상품을 팔고 또 어떤 그 마케팅 회사 온라인에 연계를 해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원칙은 그렇지만 호텔이 어떠한 살아있는 하나의 방송국 또는 살아있는 백화점처럼 브랜드 마케팅이 외부에서 팔릴 겁니다. 예를 들면 워커힐 호텔에 원래부터 소펙스 김치나 이런 것들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탈 캐파시티라서 케이터링이라든가 김치라든가 이런 게 나갔고요. 불고기 소스 나갔는데 지금의 언택트 시대에 와서 아주 사업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손님들이 아예 배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좀 특징이 있을 겁니다. 호텔의 배달은 달라야 됩니다. 일반 동네 배달하고 달라야 됩니다. 어떻게 달라지겠어요? 이건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호텔은 어떤 기업이 안전검사를 마치고 나서 배달한다. 그러니까 같은 배달이 아니라 또 다른 수준 높은 배달이 되는 또 하나의 플랫폼 같은 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서비스 직원이 아니라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렇게 차별적으로 가는구나. 플랫폼이 뭐다. 우리는 안전을 추가해서 더 비싸게 받는 그런 어떤 배달이다. 이런 것까지 생각이 가고 여러분들이 그런 호텔리어로서 회사에 기한을 하고 연예인처럼 활동하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시대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얘기를 자꾸 반복해서 생각해보면서 빨리 제가 원하는 호텔리어로 탈바꿈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합니다. 아니면 도태됩니다. 자, 네 번째. 계절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뭐 비즈니스 호텔이라든가 도심지 호텔은 사실 덜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계절성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라 그런 계절에 따라 손님이 있다가도 없다가 단지 관광지 특성이 있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5스타 호텔이라도 제주도에 가면 비수기, 성수기 아직 요금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비즈니스 뭐 서울 도심지 호텔은 그렇지 않죠. 여기서 얘기하는 관광지 특성상 변화가 있는데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거꾸로 보면 해외에 경치 좋고 분위기 좋은 해안가 이런 데는 5스타 호텔은 계절성이 심하죠. 그렇죠? 우리도 피서철에만 가고 아니면 안 가잖아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높은 초기 비용이 소요된 특성이다. 맞습니다. 호텔은 개인이 단독 투자를 몇천억을 들여서 내일부터 돈을 뽑는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법인체라든가 관광진흥자금 또는 국가적인 계기에서 대규모적인 투입이 들어가고요. 금융비용에 대한 이자비용이 넘죠. 그 다음에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가 오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인원도 많이 뽑아야 되고 그래서 중장기적인 전략적인 이익 구조 또는 계속적으로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계속 최신화에 대한 이노베이션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특징이 있어서 그렇게 가는 기업이 나옵니다.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서 마케팅에 대한 thinking, 스타트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바탕 위에서 마케팅 등 조직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호텔 마케팅 부서의 조직. 호텔의 규모와 경영 형태 등에 따라 호텔 마케팅 부서의 조직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울만 하더라도 비즈니스 호텔과 그다음에 워커힐 호텔 같은 약간 리조트성을 가지고 있고 도심지에서 약간 떨어지는 호텔은
마케팅 부서의 역할보다는 판매 역할이 큽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서울 도심지의 하얏트 호텔처럼 외국인 고객이 많은 데는 판매보다는 커머셜 계열에서 움직이는 홍보 기능, 프레스 릴리스 이런 어떤 광고 홍보 기능이 많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하얏트 호텔과 워커힐 호텔은 판매 직원들은 워커힐을 세고 하얏트 호텔은 홍보 기능이 셉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알아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어떻게 진로를 갈지 취업을 할 거 아닙니까? 자기가 A라는 성격인데 B라는 성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A라는 성격은 A라는 성격 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호텔의 이러한 좀 다른 성격, 마케팅 부서라 하더라도 성격이 틀리다. 그럼 여러분이 마케팅 관심이 있으면 내가 여기다 어프로치 해야겠다. 이런 것들, 그 도움이 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호텔의 규모와 경영 등에 따라 다르다. 자, 구체적으로 마케팅 부서의 소속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며 최고 경영자의 경영만에 따라 조정될 수가 있습니다. 자, 객실과 연회장 판촉 활동의 독립 여부에 따라 조직이 다릅니다. 그렇죠. 이게 예를 들면 로컬 호텔 같은 경우에는 이 마케팅 부서가 뭐 기획처 이렇게 기획부서처럼 될 수도 있고요. 또는 그냥 홍보만 기능하는 데가 있고요. 판촉만 하는 데가 있고요. 또는 객실이 중요하다. 그럼 객실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완전히 객실 마케팅처럼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호텔의 특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객실 관리 부서에 종속될 수도 있다. 이건 그 호텔의 성격상 비즈니스 호텔로서 90% 이상이 객실 이익에 매달리고 있다. 그럼 거길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면에 객실 매출이 90%가 아니라 레스토랑이 90%다. 그럼 뭘 도와야 되겠습니까? 여기는. 그렇죠. 레스토랑에 오는 고객들, 레스토랑에 오게끔 하는 고객들과 다시 연회장에서 하게 되는 기업체 컨벤션 또는 요리 이런 음식이 맛있다 이런 방송국에 자꾸 보도자료 내고 프로모션이 뭐 딸기 주스가 나왔다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호텔의 성격상 어떤 상품이 규속이 되어 있느냐가 마케팅이 붙어있다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 관리부서와 영업부서의 소속 여부에 따라 조직이 다르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종합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비즈니스 지역적 이렇게 구분하지 잘 않고요. 기본적으로 로컬 호텔,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나 위탁 체인 호텔을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면 신라 워커힐 롯데 호텔과 메리어트 인터컨티넨탈 하얏트 호텔과 이런 큰 두 가지 부류의 마케팅 역할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로컬 호텔에서는 판매 기능은 강하고요. 그 다음에 체인이나 이런 매니지먼트 체인 호텔에서는 홍보 기능이 강합니다. 약간 좀 다르죠? 약간 다릅니다. 그럼 공통점 뭐다? 호텔 마케팅 부서는 별도 부서입니다. 객실만을 유형을 들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한국의 5스타 호텔은 어디에 부속되는 게 아니라 대규모 호텔은 마케팅은 독립적이다. 그러나 판매와 판촉의 역할이 약간은 좀 틀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조직도입니다. 약간 크게 볼까요? 자, 총지배인이 있고요. 뭐 대표이사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마케팅 이사가 이거는 이제 호텔 전체 중에서 마케팅을 띈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호텔 전체면은 총지배인 밑에 뭐 다른 이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호텔 전체의 조직이 아니라 전체 중에서 마케팅 부분만 띄운 겁니다. 아시겠죠? 마케팅 부분만. 그러니까 마케팅 이사가 있다면 비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판촉부장, 연예 판촉부장, 홍보시장 이렇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마다 틀리지만 예를 들어서 총지배인이 대표이사라고 하고 다른 이사처럼 마케팅 이사를 둘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객실을 파는 사람 또는 연애를 파는 사람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있죠. 레스토랑 이사는 레스토랑 실장은 없는 겁니다. 왜냐? 호텔의 레스토랑은 손님이 와서 먹는 거니까 세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워크인 게스트. 그래서 실질적으로 판촉은 우리가 나가서 팔아올 수 있는 게 뭡니까? 방을 파는 거죠. 그 다음에 컨벤션이나 연회장을 파는 겁니다. 커피숍은 파는 거 아니에요. 손님이 와서 먹는 거 관계가 없습니다. 식은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 객실 판촉, 연회 판촉 두 개를 나누겠고요. 이 기업체마다 계약을 맞춰서 관리하는 거죠. 커머셜 레이트라고 그러죠. 홍보실장 말 그대로 알리는 겁니다. 방송국 대상이죠. 호텔은 광고 활동은 주로 없습니다. 광고 홍보의 차이 뭡니까? 광고는 돈을 주고 하는 거고 홍보는 돈을 안 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GM대에서 차가 나왔다.
부릉부릉부릉 멋진 차입니다. 텔레비에 나왔어요. 돈 주고 하는 거잖아요. 5천만 원, 1억 주고. 그러나 기사가 나옵니다. 누구누구 유명인이 저희 호텔에서 머물다 갔는데 만족을 느꼈다. 돈 내는 거 아니잖아요. 기사잖아요. 그래서 간접적인 기사죠. 그래서 호텔은 직접적인 유료 광고보다는 간접적 홍보를 한다. 그래서 여기 나온 요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객실을 파는 사람, 연회장이나 컨벤션 파는 사람, 방송국 담당자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프랜차이즈 호텔이다 보면 외국하고 관계되는 게 필요하겠죠. 계약, 그다음 외국에 또 신문 내는 거 이런 거 있을 수 있고요. 또 세분화가 되게 되면 객실도 그냥 일반 객실이 아니라 뭐 여행사 담당 무슨 담당이 있고요. 연회판 쪽도 뭐 세미나 뭐 은행 학교 뭐 다 나눌 수 있습니다. 세그멘테이션 복잡하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5스타 호텔의 마케팅 부서 직원들이 5, 60명이 됩니다. 그래서 판매 직원도 2, 30명이 매일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합니다. 자, 이 밑에 객실 판촉, 객실 예약. 판매를 하려면 예약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약과 판식이 따로 있고요. 물론 예약은 말 그대로 전화 받는 예약이라기보다는 이런 객실 예약은 특징이 뭡니까? 전부 영어입니다. 출근하게 되면 인터넷이나 팩스나 이런 걸로 와 있는 외국의 영어로 된 망으로 형성된 그런 에이전트들의 예약을 판매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레스토랑 예약하고 틀린 겁니다. 교환하고 틀린 겁니다. 객실은 계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영어로 예약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에 앉아서 영어로다가 소통을 하는 것이 객실 예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일반 예약, 연애 예약은 틀립니다. 연애 예약은 기본적으로 가족 모임 같은 걸 하는 겁니다. 밑에 나오죠. 그래서 객실 판촉은 여행사를 주로 상대로 계약을 하는 거고 객실 예약은 주로 영어로 들어오는 거고 연애 판촉은 주로 학교라든가 은행이랑 담당 커머셜 레이트가 나가는 거고 연애 예약과는 가족 모임을 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모임 및 주로 웨딩 그 다음에 BEO 뱅크 이벤트 오더를 작성하는 거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연애 판촉은 웹에 나가서 기업체들 큰 걸 따오는 거예요. 따와서 연애 판촉에 넘겨주면 여기서 작성을 합니다. 아시겠죠? 지금 이 표는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마케팅 2사급이 있고 이렇게 나눠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연애 예약과 연애 판촉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인데요. 자, 제가 건배던 워커힐 예를 들겠습니다. 호텔마다 틀려요. 워커힐 호텔 이 책의 저자분이 얘기하는 것과 약간 다릅니다. 참고해서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구매했던 워커힐 호텔에서는 종주뱅 밑에 마케팅 이사가 계셨고요. 객실 판정, 연애 판정 홍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객실 판정, 연애 있었고요. 단 연애 예약이 연애팀에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합니다. 어떤 호텔이든지 간에 식음료와 연애팀이 따로 있으면 연애 예약은 연애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약간 작은 호텔에서는 식음료 안에 연애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 연애 예약이 일로 가거나 마케팅이 가거나 어떻게든 찢어지게 되잖아요. 그 개념이죠. 그러나 지금 5스타 호텔에 연애팀은 따로 있기 때문에 연애는 걸러가야 된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시간이 됐으니까 9주차 2편을 우선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 3편에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